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7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와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후반이 다소 혼란스러워서 그렇지 우리 증시 잘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월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72%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자그마치 5%의 월간 기준 상승을 일궈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까지 마무리 잘한다면 8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겁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염두에 놓으셔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 주변에 하나 둘씩 코로나 재확진과 관련된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어떤 연예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중단을 했다거나 이런 기사들을 근래 들어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염병, 유행병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 경각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셋째 주, 그러니까 16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25만 3,825명으로 전주 대비했을 때 약 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4주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증가하는 시점 즈음에 우리가 주목했던 이슈는 바로 장마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물난리와 관련된 보도들이 주를 이루면서 약간은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장마도 끝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타이밍입니다. 지난 19일 같은 경우는요, 1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만 7천 명가량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이 상태대로 이어진다면 1일 확진 환자 수가 5만 명이 넘어선 날도 곧 올 거라고 이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10월쯤에 새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관련된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코로나 관련주들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실세를 내기도 했었는데, 보시면 메가 CS는 지난 금요일에 올랐습니다. 7% 정도 올랐고요. 메디아나 3.5%, 두 종목은 의료 장비 쪽으로 분류가 됐었죠. 제세동기라든지 혹은 이렇게 관련된 의료기기, 장비 쪽으로 분류가 됐던 종목들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진단 키트 쪽입니다. 휴마시스가 0.5% 올랐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6%가량 밀린 걸로 나오지만 그 이전 거래일에 15%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분들 함께 묶어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갈등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매체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산업, AI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첨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산업을 계속 억누르려는 미국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중순쯤에 이 미국 기업이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도 있을 거다, 서명할 것이다 라는 전망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반도체나 AI, 양자 컴퓨터 등 이 미래 핵심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요.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이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산업 발전을 하는데 일조하는 일정 부분의 산업 시설들이 수출되는 것을 아예 차단하겠다, 근절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투자 부분을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고 신규 투자 부분만 적용할 거다,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될 건지, 특히나 내일부터는 앞서서 중국에서 예고편으로 내놓았던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이 실질적으로 내일부터는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중 갈등 8월 달에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조치를 내놓는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자원전쟁 양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좋았는데요. 코스텍시스, 그리고 YMC, RF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탄력도 고르게 나왔었네요. 7%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줬었고요. 다음으로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도 번질 가능성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나 동국 RNS 이들 종목도 모두 다 오름세를 나타내며 지난 금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라이트 쪽도 보겠습니다. 이제 연쇄적이죠. 하나를 딱 떠올리시면은 이제 관련된 종목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시세 좋았습니다. 3에서 5% 정도 고르게 오름 양상을 나타냈는데 뉴스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반도체가 앞으로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업 측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연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사업 보고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의 성장 요인이라든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리스크 부문도 있습니다. 당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 리스크 요인으로 토지라든지 에너지, 공급난 이런 부분들을 꼽아왔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GPU 부족 사태가 앞으로 우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리스크의 GPU 부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AI 두뇌 역할을 하는 GPU 공급난이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빅테크 업체들의 이 사업을 좌우하는 뚜렷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건데요. 이만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면서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정리하겠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온칩스가 있고요. 넥스트칩이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칩스앤미디어까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상장이죠. 여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BMW에 9.4형 크기의 원형 OLED 터치 디스플레이 납품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차량용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인데요. 내년에는 거의 2배 정도씩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사업 부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3억 달러 미만의 시장인데요. 내년에는 거의 5억에 육박하는 시장이 될 것이고, 내후년에는 7억 달러 수준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가진 의미 한 가지를 더 보자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OLED 시장의 업계 1위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5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바로 쫓아가는 업계 2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한 43%, 국내의 차량용 OLED 이 시장에 있어서 국내 업체 두 곳이 거의 압도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바짝 추격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고객사 다변화에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이 될 거냐면요. 내년 출시 2025년 이 미니 쿠퍼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고요. 사실 여기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간접적인 이 관련주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 밖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HP 테크놀로지 지난 금요일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 보여줬고, 선도기현이나 선익시스템, 영호 DSP도 관련주들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1에서 2% 정도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입니다. 흐름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올랐는데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전반적인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 다우는 0.5% 올랐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기술주들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승의 배경으로는 일단은 물가 상승이 둔화됐다라는 겁니다. 페드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근원 PC 물가지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4.1% 올랐는데요. 예상치가 4.2%였고 전월이 4.6%였습니다. 상승세가 둔화된 부분 뚜렷하게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개인 소비 지출도 발표됐습니다. 전월비 0.5% 증가였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제 개인 소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수 전반이 오름세를 나타나게 됐던 거고요. 또 기술주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서 눈에 띄었던 종목은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이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6%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